우리 한국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자원 빈국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팩트로 따지면 맞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죠.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외국인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표현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표현은 자원 빈국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 부국이다. 이거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하지 않은 수많은 무한하고 가능성 넘치는 에너지 철철 넘치는 우리는 그런 부국입니다. 바로 소프트한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남들은 한강의 기적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저력이라고 표현하셔야 할 겁니다. 이 저력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이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지금의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DN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 우리의 DNA를 그대로 발현시켜주고 있느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간의 학교에는 생산성, 효율성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효율적으로 운영했었고 기업 경영도 관리와 통제라는 요소가 중요했습니다. 왜? 생산성, 효율성, 공용화, 표준화 매우 중요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불량품을 억제하고 그리고 양질의 제품을 나오는데 초점을 맞췄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인의 끼와 기질은 그런 것과는 조금 이격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의, 신명, 흥각기가 넘쳐나는 학교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거고 기업 현장도 관리와 통제가 아니라 이제 무화경, 아까 신기, 신명이 발현되는 바로 그러한 경영의 철학을 갖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에너지를 끼를 발휘하는데 우리를 제약시키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게끔 만드는 세 가지 요소, 그것을 저는 삼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독이 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양독. 쉽게 풀었으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문화 사대주의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기사 보시면 이런 거 있죠. 필리버스터, 그 다음에 미연준 테이퍼링 시작. 여러분들 테이퍼링, 필리버스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언어도 영어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첫면에도 바로 그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 다 이해할까요? 여러분들 테이퍼링 뜻 아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벤치마킹, 여러분들 보통 해외 국가 벤치마킹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통일을 벤치마킹 해본다. 여러분들 어느 국가 벤치마킹 하겠습니까? 어디요? 네, 독일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왜 독일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삼국 통일 벤치마킹 안 하나요? 국제 포럼에서 그렇게 삼국 통일을 전공한 분들을 모셔온 적을 본 경우가 제가 볼 땐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또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좋은 식당 가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인스타 막 올리시죠. 막 일식당, 너무 좋아, 중식당. 그 다음에 오마카세니 뭐 이런 거에서 막 여러분들이 뭐 감동하죠. 그리고 그것이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돼도 어떤 경우는 막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면서 또 본인의 어떤 자긍심도 느낍니다. 좀 독특한 자긍심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한식 된장찌개 5만 원, 여러분 어떤 느낌 듭니까? 이 집이 제정신인가? 장사 안 할 건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을 스스로 굉장히 낮추고 그 다음에 과다하게 외국 것을 숭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시면 보자기가 있는데요. 이건 조각보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누구 작품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우리 조선시대 아낙네들 또 어머니들이 하시던 그냥 누구나 아무나 근데 누구의 예술작품이라고 물어보는 관점이 외국인 관점입니다. 이쪽 몬드리안 그림 우리는 몬드리안 뭐 저 그림 사고 싶어 뭐 이러죠. 이건 사고 싶은 생각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거 왜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왜 에르메스가 조각보 전시회를 여느냐? 그거는 미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좋고 이건 이거대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것이 소위 최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또 서양은 서양 것대로의 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섭렵할 때 진정한 문화주의자가 되는 거겠죠. 한쪽을 배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국수적인 거나 너무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은 또 우리가 배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화사대주의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보시면 여러분들 발레, 클래식, 오페라, 할로윈데이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왼쪽 보시면 살풀이춤, 반소리, 7월 7석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고리타분해 좀 그래 뭐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사대주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쪽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면서 우리 것을 그냥 무시해요. 살풀이춤이 갖고 있는 철학, 맛, 발레가 갖고 있는 맛, 이 맛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이것을 우대하고 이것을 경시한다. 이 자체가 우리 문화 사대주의죠. 여러분들 이쪽 거 SNS에 말로 올리시면 이쪽 거 혹시 올리신 적 있나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할로윈데이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7월 7석 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노나요? 7월 7석이 음력 7월 7석인지 양력 7월 7석인지 우리는 헷갈려 할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고조선 건국 이야기, 그 다음에 로마 건국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건국 이야기. 한 왕이 있는데, 이 삼촌이 왕위를 찬탈할 것 같아. 그래서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를 강에 쭉 내보냅니다. 강에 쭉 흘러가다가 늑대가 이 로물루스 레무스를 발견하고 늑대가 젖을 먹어 키우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물루스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레무스 동생이 있어서는 자기가 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무스를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 건국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735년 4월 21일. 그래서 로마에서는 4월 21일 날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물루스 레무스 이 늑대 요 동상은 로마 중요한 곳곳들에 미술관 이런 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C 로마 프로 축구단이 이 엠블럼을 로마에 아주 자긍심 느끼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로마 건국 이야기입니다. 반면 우리 고조선 건국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로마와 달라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풍백 운사를 이끌고 쫙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에 생명 존중의 8조법을 설립하고 그리고 관련된 단군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부분을 경천애인 사상을 무지무지 중요히 여기다 보니까 그게 바로 고구려 동맹, 부의 영고, 동의 무천이란 제천 행사, 그리고 하늘, 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천문대국의 매우 중요한 우리의 후손의 역사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하늘은 매우 우리한테는 중요한 요소이죠.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로마 건국 이야기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긴 이 이야기대로, 우리 이야기대로 있는데, 이거는 이쪽대로 의미가 있고, 이건 이쪽대로 의미인데, 우리는 너무 부드럽잖아요. 평화, 그 다음에 공존, 공생, 이 요소입니다. 생명 존중.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10월 3일날 뭐 하나요? 뭔가 그 보수든 진보든 뭔가 그 어떤 그 집회만 있잖아요. 우리 10월 3일날. 그리고 개국일이 아니라 우리 개천이입니다. 그만큼 하늘을 열어서 인류와 같이 화합하겠다는 인류애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10월 3일 그리고 기원전 2334년입니다. 로마는 735년 그리고 4월 21일 축제 분위기가 너무너무 대두되죠.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의 국조 누구죠? 예, 단군이죠. 우리 5천만 다 단군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님을 올라가면 바로 단군 왕검을 모신 단군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5천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민족의 후손의 역할일까요? 도대체 지금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이러고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유엔 성냥 아실 겁니다. 지금은 지난주 가보니까 없긴 하더만. 어쨌든 그래도 이게 한 1년 좀 지났던 모습인데 여 뒤에는 아픈 뭐 청소년 점 뒤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5천년의 정신 문화유산을 가진 후손들의 사고를 저는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고 싶죠.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죠. 여기 어디죠? 글쎄 여기 어딜까? 네, 강화에 있는 참성단이죠.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스토리 컨텐츠 제가 볼 때는 결코 각각 박빙입니다. 근데 이쪽은 빠글빠글하고요. 이쪽은 제가 볼 때는 10월 3일 날 정도만 조금 하고 그때는 그 외에는 거의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인들도 우리 한국인들도 잘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저 참성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얼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요소에 저는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품성이 우린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발현시키면 되는 이걸 닦아주는 게 필요하는데 그 닦아주는 지금 먼지가 바로 이렇게 얘기한 삼독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순간 우리 성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닦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문화 사대주의 바로 외독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년의 수도인 우리 경주 여기와 로마 여기 3천만 명씩 옵니다. 1년에. 여기 글쎄 외국인들이 얼만큼 올까요? 그리 많지 않죠. 3천만 명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 생각하면 우리 5천만 명이 와도 더 와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우리 경주의 한 도시입니다. 로마와 경주 서로 7세기, 8세기 때 서로를 교류했던 도시들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이 본성을 가리는 이 유전자를 가리는 성품을 가리는 건 두 번째 분야 외독. 여러분께 아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친일일까요? 유니클로 같은데 불매운동하면 우리가 일본을 반대하게 되는 반일이 되나요? 물론 일본 제품을 뭐 불매운동한다. 뭐 내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일본 제품은 불매운동한다. 이런 부분들도 전혀 의미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일은 뭐냐? 일본이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와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를 받는 게 전 극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극일을 하려면 우리가 아주 부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가 그들이 느끼게 해야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전 진정한 그 길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 일제가 우리한테 제일 뺏어가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주권도 빼앗아 갔지만
진짜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자 했던 건 정신말살이었죠. 얼과 혼을 뺏어가는 거였었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일제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제가 일본 총독의 모습을 흉내내 보겠습니다. 저 하늘에서. 니들 저 센지는 말이야. 내가 다 식민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니들은 자신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니들은 서로 반목과 질시 그리고 니네들의 자긍심 없이 살아가는 녀석들이 조센지냐. 편가르기 하고 그게 너네들의 모습이야 라고 일제는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일제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지금. 그러면서 무슨 그냥 머릿속에 무슨 친일반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 이남규 선생님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속에서 찾았던 주권, 이 주권을 지키는 우리의 후손의 역할은 진짜 일본이 원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외독입니다. 세 번째는 중독. 제가 이제 경영 컨설팅을 많이 해보고 그랬으니까 수많은 기업들의 대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임원들 또 사장님들 이렇게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비전 선포식이나 또 연말 연시 되면 또 뭐 하시나요? 네. 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뭐 한비자, 뭐 사마천에 뭐 좋은 얘기 없을까? 그 기획실장 해갖고 뭐 좀 해봐봐 하면서 그러면서 딱 준비된 채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말이야.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뭔가요? 고사성어가 나쁘다 전혀 아닌데요. 우린 늘 그런 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언론에서는 또 그런 걸 또 부각합니다. 사자성어. 근데 또 중국 고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고서가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 중용 맹자 한비자와 더불어 우리의 목민심서 택리지 북학의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인문 고전인데 왜 우리 거는 고전이 안 되고 저쪽 것만 고전이 돼야 됩니까? 서양 고전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 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그 맛대로 읽어야 진짜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지난번에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런 표현들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강한 국력이 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자금성, 진짜 중국 놈이라고 하면서 중국 놈들은 달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경복궁, 우리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닐까? 거기에는 우리의 경복궁의 철학이 담겨 있고 자금성은 자금성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만리장성도 북방족과 우리 동이족을 침범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쌓은 그래서 중국의 기질과 한국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을 제대로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독을 극복하는 길이죠.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것을 제발 객관적으로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것을 더 우대하자가 아니고 우리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바로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호기심을 가져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판소리가 마치 오페라인데 판소리 여러분들 판소리 완창 몇 시간인 줄 아시나요? 판소리가 뭐 1시간 아니었어? 여러분들 일본 가면 일본의 가부키조 비싸게 돈 주고 보면서 또 일본인들은 본인들 걸 되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판소리 가면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완창은요 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맛을 좀 느껴가면서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호기심만 가져본다면 충분히 우리 한국인의 좋은 가치들을 알 수 있죠. 하나 좀 말이 나와서 좀 더 얘기해 보면요. 우리 그 조선의 막사발이 있습니다. 막사발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울퉁불퉁하게 소위 얘기하는 못생겼다 표현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그 이도 다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왜 저렇게 곽광을 받을까?
우리에서는 천대받는데 왜 조선의 막사발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을까? 심지어 일본의 도공들은 자기가 평생 한번 빚어보는 게 조선의 막사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조선의 도공의 손을 빌려 빚은 그릇이라는 아주 경탄을 합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국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국뽕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는 국뽕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걸 또 많이 무시합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뭘 조금 내세우려고 하면 국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안 돼 이러면서 헬조선 우리 거 무시하고 정말 남는 게 없겠죠. 그러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얼과 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얼과 혼이 빠지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갖출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삼독에서 깨어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한번 느끼고 이제 삼독을 벗어나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의 원래의 본연의 성품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발현이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막 투영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화폐 한번 볼까요? 화폐 우리나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누군가요? 모두 다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500년은 10분의 1입니다. 왜 근데 조선시대만 되어 있을까요? 거기다가 또 유학자가 또 많아요. 근데 오해 마세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은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5,000년을 다 대변해주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같으면 단군 왕검을 저는 화폐인물로 1순위로 꼽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광개토 대왕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신라를 통일한 김춘추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포진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역 중에 동묘역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모시고 계신 역이죠? 동묘. 한국분 아닙니다. 관우입니다. 관우. 아니 대한민국 우리 여기 대한민국인데 동묘역이 있는데 왜 단군역이 없냐고요? 거기다 동묘는 보물 1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겸허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5,000년의 찬란한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기질들, 신기를 비롯한 이 거침없는 으라차차하는 이 기질을 이제 우리가 발현해 봐야 되겠죠. 거기다 운해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 우리가 있죠. 이 삼독을 지어가면서 우리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팍스 코리아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팍스를 붙였던 것을 보시면 주로 제국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팍스 코리아나는 제국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 관점의 지구촌 공존과 평화를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팍스입니다. 제국을 이뤘던 로마, 팍스 로마라고 불리고 제국을 이뤘던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워낙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곳엔가 해가 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국가의 공통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입니다. 우리 한국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냥 나아가면 될까요? 우리 꿈은 아무도 꾸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으면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지구촌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족 기지를 갖고 있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저는 쉽게 얘기하면 배고픕니다. I'm still hungry. 제가 꿈꾸는 우리의 이 정도의 기질과 우리의 품성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 국가, 1등 국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소득 지금 3만 불인데요. 3만 불 너무 배고프죠. 제가 해외 여러 국가들을 다니면서도 느낀 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그 부지런한 기질과 성품과 운의 기질 이거 생각하면 소득 10만 불. 우리가 30, 50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요. 30, 50 클럽은 소득 3만 불에 5천만 이상인 국가가 들어가는 랭킹입니다. 그 순위가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대단하죠. 30, 50 클럽에 7번째로 들어간 국가인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150 클럽에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다. 150 클럽은 소득 10만 불, 연봉, 국민 연봉 1억, 5천만 이상 국가가 최초로 되는 국가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5천만이 안 되면서 10만 불이 넘는 국가들은 있죠.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만 거기는 5천만이 안 됩니다. 충분히 경제적으로 부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들을 발현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삼덕을 깨끗이 청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을 청소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축적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자본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우리는 존경을 저는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워낙 정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워낙 그런 부분에 의리가 많기 때문에 의리의 아이콘, 우리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좀 더 성숙되면 우리 보통 지금 카페에서 무슨 이야기들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뭐 일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아이들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지구촌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난민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삶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지금 특히 중요한 거는 국제정세나 우리 지금 시대정신에서 지금 물질 자본주의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G2, 미국과 중국의 지금 국제적인 서로의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되고 있죠. 이것을 누가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그거는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개도국의 어머니이자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천년 역사 속에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정신 한류가 존재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른 국가를 의도적으로 침범해서 영토를 찬탈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5천년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DNA들이 이제 지구촌에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5천년 전에 단군 우리 국조는 홍익인간 정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천년이 지난 이 순간에 가장 지구촌에 필요한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홍익인간 하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또 스리슬슬 올라와서 또 이렇게 고리타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홍익인간은 지구촌의 보물이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지구촌 정신이자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5천년 후를 예측해보고 무엇을 얘기해보라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국조인 단군은 바로 5천년 전에 홍익인간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지금 인류애라고 하는 무지무지한 중요한 정신의 중심으로 가져갈 지금 시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이롭고, 그리고 그 후손이라는 게 사실 너무너무 자긍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팍스 코리아나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선언문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코리아나 선언문, 홍대순.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팍스 코리아나. 팍스 코리아나.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뭉클해진다. 경제 부국, 문화 대국을 이루는 것이며 1등 국가, 1등 국민이 되는 것이다. 지구촌 77억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가 대한민국. 5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대한민국이요. 이제 신묘한 에너지를 지닌 대한인이요. 국조단군의 건국 철학이자 국혼인 홍익인간 정신을 인류 정신으로 승화시켜 지구촌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고 정진하려와 함께 인류의 미래로 우뚝 서자. 이것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다. 제가 한번 책을 마무리하면서 쓴 팍스 코리아나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새겨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여러분에게 정신보약을 한 첩씩 매일 드리는 걸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이 책 한국인 에너지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또 오늘 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이 대한민국 터전 위에서 마음껏 신명나게 그리고 거침없는 에너지를 분출해 가면서 행복과 성취를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태극전사이자 태극권화, 바로 진정한 자랑스러운 대한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홍대순 TV가 있는데요. 또 보시면서 홍대순 TV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독도에 가서 올림픽 선수들 응원하고 선전 기원하고 그리고 또 지구촌 평화를 응원하고 돌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힘 듬뿍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도로 지금부터 출발! 안녕하세요. 9살 임지민입니다. 도쿄올림픽 응원하러 독도에 가요. 아름다운 독도에서 멋지게 응원하고 올게요. 독도! 대한민국! 독도! 대한민국! 독도에서 올림픽 국가대표를 응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야 대한민국! 사랑스러운 우리야 대한민국! 독도! 화이팅!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화이팅! 독도! 우리! 대한민국! 독도에서 지구촌 평화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구촌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곳 독도에서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한국인 에너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